왔다. 와, 스테이 할 때 바로 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쇼바이트입니다. 자, 오늘 또 저 크리퍼로 낚시하러 나왔습니다. 저번 촬영 때는 좁은 수로에서 저 크리퍼로 어필을 해서 잡았다면, 오늘은 이렇게 넓은 본류대에서 저 크리퍼로 어필을 하면 깊은 곳에 있다가 올라와서 저 크리퍼에 반응을 해줄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넓은 곳에서 저 크리퍼의 어필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저번 편에는 좁은 수로에서 이제 저 크리퍼로 어필을 해서 한번 잡는 걸 보여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넓은 본류대에서 저 크리퍼에 반응을 해줄지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맑기 때문에 바로 붙지 말고 조금 거리를 둬서 어프로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쫀쫀 스테이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킹앱입니다. 라인은 도레이 솔라놈 엑스레드 14파운드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 라인과 아래 깔려있는 돌,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들이 잘 어울려진 구간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라인에 숨어 있다가 또는 먹이 사냥하고 쉬고 있다가 지나가는 저 크리퍼의 어필을 보고 반응을 해주는 패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넓은 구간에도 저 크리퍼가 어떤 어필을 해줄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5바퀴에서 6바퀴 정도 감아주고 가볍게 쫀 다시 좀 띄워주고 쫀 스테이 속도와 저킹 속도를 로테이션 해가면서 한번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막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템포는 그래 느리지 않게, 활성도 있는 애들은 느린 액션보다는 좀 빠른 액션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낚시를 진행해보고 반응이 없다 이러면 저킹의 간격의 속도라든지 간격이라든지 스테이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전 보통 공략할 때 이렇게 부채꼴로 공략을 많이 합니다. 자, 리트리브 띄워주고 쫀 스테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쫀. 자,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쫀 스릴라인 어떻게 길게 쫀 릴은 어떻게 가볍게 잡고, 자, 쫀 자, 쫀 자, 조금 내추럴한 컬러로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저킹 액션 시 색깔의 반전이 있는 녹 이런 느낌으로 반짝반짝 내추럴하게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수심이 바뀌는 구간을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여기 이 돌 끝나는 부분부터 수심이 바로 깊어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그 브레이크 라인 위를 쫀 그래서 크리퍼로 과감하게 막 좌우로 찢어주면서 어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오기 싫어도 시끄러워서 거슬려서 올라오겠어요. 짜증나서 바이트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팡팡팡 3번 정도 쥐고 팡팡, 자, 빠르게 리피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섞어주면서 베스트를 막 열받게 해보겠습니다. 짧은 구간 쉘로우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해볼게요. 쉘로우에서 브레이크 라인, 이 공존하는 구간이죠. 딱 브레이크 라인 위에서 저킹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2번, 갈 때 3번 기다려주고, 갈 때 2번, 갈 때 1번,
갈 때 2번. 바닥을 계속 찍어서 조금 더 스테이를 줄게요. 빨. 갈. 왔다. 와, 스테이한테 바로 때려줍니다. 역시. 와, 오차다 이거. 이게 바로 저크리퍼입니다. 자, 이게 바로 저크리퍼에 나온 본강. 오. 이게 바로 갈 때 2번, 갈 때 3번. 저크리퍼에 나온 꽃배기 배스입니다. 본류에서도 본강에서 넓은 필드에서도 저크리퍼가 가진 어필력은 있습니다. 이 넓은 필드에서, 이 넓은 본류에서 저크리퍼로 어필해서 반응해준 멋진 패스였습니다. 확실히 좁은 수로권에서도 확실한 어필을 해주는 것 같고, 이런 넓은 본류권에서도 저크리퍼가 가진 좌우로 크게 찢어지는 저킹 액션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에 맞지 않게 아주 섬세하고 작은, 아주 약한 바이트를 했거든요. 방금 돌을 부딪히고 이렇게 플로팅 뒤뚱 할 때 톡! 이런 느낌의 바이트였습니다. 방금 또 랜딩을 할 때 손으로 랜딩을 또 할 수 있었지만, 랜딩넷을 사용한 이유는 손 다칩니다. 진짜 하드베이트 사용할 때 립그립이나 랜딩넷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랜딩넷이나 립그립 사용 안 했을 때는 미노에 뚫리고 스피너 베이트에 뚫리고 탑워터에 뚫리고 뭐 베스보다 바늘을 더 많이 맞았거든요. 랜딩넷이 없으면 립그립은 꼭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또 다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분명히 쉘로우에 올라타는 베스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분명히 이 베스도 먹이 사냥을 위해서 쉘로우를 올라탔다가 먹고 뒤로 빠지는, 이렇게 먹이 사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베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트리브 하고 자명수심 넣어준 뒤에 짧게 저킹 이렇게 할 때 돌에 톡 부딪히고 뒤뚱 할 때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거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낚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쫀. 아, 그래, 저킹 줄 때 액션을 편하게 주려면 뭔가 옆에 막대기 같은 게 하나 있다 생각하고 낚싯대로 때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액션을 준비해가 때린다. 밑에 막대기에 있다, 때린다. 산 속에 있는 작은 계곡지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계곡형 저수지더라도 해가 따뜻하게 비치고 있는 이런 구간 먼저 체크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려고 해요. 자, 저크리퍼가 본류에서도 또는 작은 서류지에서도 좁은 수로에서도 다양한 베스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짧게 자매수심을 넣어주고 저킹 스테이로 베스들의 활성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제가 왜 이쪽 구간을 공략을 하고 있냐면, 해가 따뜻하게 비추면서 이렇게 다양한 수생식물들도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해가 이런 수생식물에 비쳤을 때 그 온기를 오래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 베이트 피쉬가 빠지듯이 그 베이트 피쉬를 먹으러 올라오는 베스들이 방금 봤어요. 봤죠? 저런 수초에 숨어 있다가 때리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있는 애들이에요. 방금 이런 애들은 따뜻하게 몸을 데우다가 방금처럼 베이트 피쉬가 지나가면 팍 나와서 때리고 들어가는, 아직 계곡형 저수지여서 신진대사가 아직 확실하게 돌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공격의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스테이를 오래 줘야 된다. 왔다. 참 이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나이스. 계곡지에서도 저크베이트가 먹힙니다. 이야, 안에서 따라와서 그대로 그냥 꼽아버리는 바이트죠. 앞바늘까지 입안에 들어간 걸 보니까 계곡지도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직 립이 빨갛네요. 계곡형 저수지에서도 저크리퍼의 반응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야, 아직 수온이 좀 많이 차긴 한데 저크리퍼 가지 액션에 확실한 바이트를 해준 고마운 배스입니다. 자, 낚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크리퍼의 두 번째 배스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조금 더 사이즈 괜찮은 배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온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저킹의 짧은 스테이보다는 약한 저킹의 스테이를 조금 오래 주는 거에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왔을 때도 같은 개체가 3번 정도 바이트를 하는 걸 보니까 공격성은 있는데 아직 신진대사가 돌아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가는 필드에 따라서 웨이트실을 붙여서 플로팅 되는 속도를 조절을 한다든지 라인의 파운드를 조절을 해서 저킹의 깊이를 조절한다든지 다양하게 자기한테 맞는 액션으로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계곡형 저수지로 또 한 번 더 이동을 했습니다. 야, 물이 정말 맑죠. 자, 여기서도 저크리퍼 이렇게 클리어 타입 섞인 컬러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엄청 맑기 때문에 필드 바짝 붙지 말고 살짝 떨어져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형 저수지에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애들의 활성도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전이나 오후 조금 약한 저킹 스테이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해가 따뜻하게 받치기 때문에 이제 활성도가 있습니다. 자명수심 넣어주고 떠오를 시간 주고 해 따뜻하게 왔다 사이즈 좋다. 너무 세게 찍혔나? 잘 나왔어요. 나이스. 저 크리퍼 씩씩한 배스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야, 사이즈는 한 30 정도 되겠는데 바로 반응이 주네요. 맑은 물에도 계곡형 저수지에도 시원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럼 맑은 필드에서 저 크리퍼에 반응을 해준 배스입니다. 맑은 물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타입의 컬러를 사용해서 배스를 한번 공략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다음 큰 배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일단은 이번에 출시할 컬러들이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주로 가는 필드가 물이 맑은지 뭐 탁한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가면서 공략을 하면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웨이트 실을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웨이트 실을 붙여서 공략하는 게 조금 더 배스를 잡기 수월하지 않을까. 자기가 주로 가는 수온 필드의 상황에 맞춰서 웨이트 실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플로팅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동식 미노우가 아닌 고정식 미노우의 단점이죠. 비거리. 근데 그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게끔 뒤에 작은 볼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비거리는 레벨 미노우가 잘 나와요. 그냥 또 레벨 미노우랑 저크리퍼를 제가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차이점은 이거의 차이점보다는 이동식 미노우와 고정식 미노우의 차이점이죠.
이동식은 일단은 비거리가 잘 나오지만 처음 리트리브 액션이나 저킹을 할 때 바로 즉각적인 이쁜 액션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쓰러진다든지 뒤집어진다든지. 근데 그에 반면 고정식 민호는 비거리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이제 착수하고 나오는 액션에 아주 이쁜 액션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비거리를 포기를 했지만 고정식 웨이트를 사용을 함으로 첫 저킹에도 이쁜 액션이 나오게끔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류에서부터 계곡형 저수지까지 저 크리퍼로 다양한 패스들을 만나봤어요. 자, 처음에 찍은 것처럼 좁은 수로나 핀포인트 낚시가 아닌 넓은 본류, 그 다음에 이런 계곡형 저수지에서도 저 크리퍼가 가진 어필력으로 패스들한테 바이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곡형 저수지랑 강계 본류에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크리퍼를 사용해서 다양한 폼패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땡큐.